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중 무역 협상, 스몰 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소식이 나온 다음에 환율이 안정되면서 주가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코스피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저항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2050포인트를 돌파해서 안착을 했습니다. 2067포인트로 안착을 했고 삼성전자도 5만원을 드디어 두들기기 시작했죠. 역사적인 가격이죠. 250만원인데 액면 분할하면서 이게 5만원이 됐습니다. 과거 25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5만원을 건드려주고 있다. 그리고 자세한 수급 동향이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자, 먼저 강연회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유안타증권 본사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신청서 있으니까 신청하셔야 돼요. 여기 증권사 본사라서 주말에는 보안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다. 미리미리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자, 신청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진단은 끝났고 지금 종목 진단 피드백 서비스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종목 진단 한두 종목 피드백 서비스 해드린다. 이 또한 본문에 있습니다. 자, 본문은 자,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본문이 있죠. 이 본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강연에 참석 혹은 포트폴리오 진단, 종목 피드백 신청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되고 모바일은 본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제목을 터치하시면 본문이 열리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저희도 인원이랑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 공지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 주말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몰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26,600포인트를 갭으로 넘어가는 좋은 모습이다. 26,600뿐만 아니라 21선을 갭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이 합의문에 대해서 서명하고 하는 부분은 시진핑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때 할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두로만 합의한 거야? 라고 인식하고 당일날에는 윗꼬리를 내고 살짝 밀려 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에서 이번 협상단이 나가면서 고위급 회담 전에 농산물 쪽으로 선물을 들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농산물 구매 쪽으로. 이건 진작 언급드렸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 정도 이제 중국에서 가져가면 미국에다가 제시를 해주면 되고 미국은 최소한의 것 정도만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세 연기, 관세 연기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요만큼 해준 것 같아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정도 더 나아간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스몰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번에도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휴전 협상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 사실 말이 스몰딜인 거지 휴전 협상한 정도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딜이 그렇게 크게 합의가 된 부분이 없는 것 같네라고 약간의 실망감을 갖는 시각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협상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협상을 시작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의를 두는 요 정도 의의를 두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볼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딱 보이는 만큼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8,000포인트를 갭으로 넘어서 61선, 21선 올라가 있다.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못했어요. 갭 상승 나온 정도 수준이다. 내용은 주말에 언급해드렸는데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약간의 우려감이 있었던 것은 소문으로 류어 부총리가 조기 귀국을 한다라는 설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이 흔들리니까, 여론이 흔들리고 하니까 트럼프가 일축해버렸죠. 아니 무슨 소리냐, 11일 날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다. 일축해버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NBA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NBA 관련해서 슈스턴 로켓스 단장이 이제 홍콩 이제 시위를 지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논의하지 않은, 굳이 뭐 NBA를 끌어다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정 상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뭐 크게 나누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인 거죠. 악재가 될 수 있던 부분, 트러블이 될 수 있던 부분을 서로 꺼내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1단계 합의인데, 말씀드렸듯이 농산물 구매를 해줬습니다. 400에서 이제 500달러 정도, 500억 달러죠. 500억 달러 정도 이제 농산물 추가 구매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진전이 좀 있었다 정도인 것 같아요. 합의점이 어떻게 나온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적재산권, 그리고 이제 강제 기술 이전,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 문제, 요 정도가 이제 논의됐죠. 금융시장 개방 문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일정이 나와서 이 부분이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강제기술 이전이랑 지적재산권은 사실 이거는 4월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 진전이 있었다 정도면 4월에 얘기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4월에 얘기했다가 합의문 작성하다 찢어버린 부분을 그냥 다시 불씨를 되살린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회의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합의가 뭐 크게 된 건 없고 이제 시작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무너신 같은 경우는 통화협정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했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화해는 별개의 과정이 이번 딜의 부분이 아니다. 12월 관세는, 자, 이번 관세는 10월 15일, 원래는 내일이었죠. 예정이었던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중국산 수입품 25%에서 30%로 관세 인상하는 거죠. 이 부분을 연기했다. 뭐 폐지도 아니고 연기, 25%는 그럼 유지되는 거잖아요. 인상하는 걸 보류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잠깐 휴전 선언했던 부분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만 스물들이지 요거까지는 그렇게 큰 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상을 보류했다. 심지어 12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정된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류어 부총리도 좋은 협상이다라고 얘기했고, 자, 여기서 3주에서 5주 정도 추가 협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CNN의 보도에 따르면은 자, 중국에서 이미 추가 협상을 위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랑 미국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이랑 미국의 협상단을 이미 공식적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가 잘 진행이 돼서 1차가 아닌 2차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지 이게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2차 혹은 3차까지 나올 수 있다라 2단계, 3단계 합의를 언급했는데 2단계는 어림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3단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예상이니까 참고로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영상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 오늘 우리 증시도 미증시랑 똑같죠? 갭으로 뛰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크게 밀린 거 아니니까 양봉음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2070포인트대를 넘어갔다가 2067포인트로 마감했다. 의의는 2050포인트 돌파한 거랑 21선 위쪽에 있다라는 정도의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큰 기대감이나 너무 큰 실망감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2050포인트는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고,
2130을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90이 아니에요. 2130, 2090은 중간에 있는 과정인 거고 여긴 지나가는 길인 거고 2130을 넘어가면서부터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2130포인트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도형도 간단히 보면은 자 오늘 제가 주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이 혹시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최근에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뭐 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못 나왔죠. 1% 정도잖아요. 강한 상승은 안 나왔잖아요. 다들 이제 막 급등하는 걸 기대하셨을 텐데 안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작은 합의 정도 그리고 기존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했던 휴전 정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겠죠. 그러니까 뭐 급등 요소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의 추는 이제 다음 달 에이펙 그러니까 1개월 남았죠. 1개월 남았고 뭐 중국에서 초청했다는데 그 부분을 보면 되겠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는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이 외국인이 오늘 매도하지 않은 수준 그리고 기관에서 정말 골고루 샀습니다. 그동안은 연기금 중심으로 사고 금융투자가 한 번씩 받쳐주고 금융투자는 단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보험 골고루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그래서 기관에서 매수를 했고 개인 물량을 빼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큰 물량은 아니지만 소폭 매수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수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개인만 계속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뭐 양호한 수급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난주에도 매도세가 있어서 만약에 못 올라가고 조금 가다가 살짝 눌리거나 할 수 있다. 그거는 선물 영향력이다. 파생 영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말씀드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산 거 약간의 수익 실현을 했구나 선물은.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살짝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근데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크지 않고 이제 만기일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주식은 매수했지만 파생 쪽에서 중립 이하 수급이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강세를 노리는 수급은 아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왜 그 흥을 깨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이는 대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지수를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세를 보여서 1.3% 코스피보다는 약간 나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0포인트 위쪽을 잘 유지해줬고 위쪽으로 다시 뻗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가격 중 하나죠. 5만원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5만원 딱 걸쳐 있네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 5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 구간이 매물대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5만원은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빨리 지나갈지 아니 여기서 조금 기다리다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양호하다. 만약에 5만원 위쪽으로 한번 치고 달린다라고 하면 조정받을 때 또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5만원의 저항을 받고 살짝 밀린다라고 하면은 밀렸을 때 눌릴 때 다시 모아가면 되겠죠. 기존에 계속 매수 타이밍을 안 준다라고 했는데 매수 타이밍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랑에서 이 매수 타이밍을 잘 이용하셨다면은 오늘은 좋은 결과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매수 가격을 잘 안 주니까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매수 구간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 밴드를 만들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거를 갭으로 넘어갔고 근데 82,000원 못 넘어가고 실망스럽게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매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모아갈 만한 구간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는 거다. 여기 부담스러운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진작에 66,000원 말씀드릴 때 매수를 하셨어야죠.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66,000원까지 밀릴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위쪽 방향이 가능성이 더 높은데 66,000원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과거에 말씀드릴 때 매수하셨어요. 지금이 부담스럽다면.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9만원을 간다면은 지금 8만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8만원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현재 6만원대, 7만원대를 보는 시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우 18만원 위쪽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1선이 좀 빠르게 올라와 주려면 위쪽으로 한번 치고 올라가주고 조정을 받아야지 얘가 가파르게 올라올 텐데 완만하게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그냥 18만원 유지만 해줘도 괜찮다. 좀 느긋하네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주가가. 근데 느긋하지만 약세 구간은 이제 돌파를 했고 18만원 위에 쪽에 올라왔으니까 약세 구간은 넘어왔고 천천히 꾸준히 추세를 만들면서 갈 가능성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공지해드린 부분 있죠. 강연회 신청. 강연회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신청을 해줄수록 저희가 인원 파악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설문지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목 진단 피드백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한 종목에서 두 종목까지 해드려요. 그러니까 최대 두 종목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제가 종목 많은 분들 보니까 제가 시간이 한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더 못해드릴 것 같고 지금 이번 주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 촬영을 해서 오늘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 몇몇 분들 소수 분들만 남았는데 그분들도 이번 주 안에 다 발송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111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